예부터 사람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길. 그냥 무심코 걸었던 이 길에는 저마다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 순간부터 피어오르는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 지금부터 오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옛길, 경기도 삼남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와 무거운 보찜을 메고 물건을 팔러 다녔던 보부상까지. 조선시대에는 일찍이 한양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지나 구석구석으로 이어진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해남까지 이어지는 삼남대로는 무려 1000리에 달하는데요. 2013년 삼남대로의 옛 노선을 따른 경기도 삼남길 10개 구간이 개통. 10개의 구간 가운데 제4길 서호천길을 찾았습니다. 보다 알차고 즐거운 서호천길 도보 여행을 위해 특별히 경기 옛길 지킴이들과 함께 했는데요. 과연 어떤 여정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 함께 걸을 서호천길은 삼남길 코스 중 4번째 구간으로 수원 지지대비에서 서호공원까지 7.1km에 이르는 길인데요. 발길 닿는 곳마다 우리의 오랜 역사는 물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도보 여행지입니다. 지지대비에서 시작하는 서호천길. 지지대비는 수원과 의왕시의 경계가 되는 작은 고개, 지지대 고갯길에 자리해 있는데요. 정조께서 현룡원을 참배하고 한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아버지를 놓고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아서 이 언덕에서 가다는 발길을 멈추고 되돌아보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차를 지체시키면서 멀리 계신 아버지가 누워 계신 화산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했다는 데서 이름을 붙여서 지지대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느껴지는 지지대비. 이 지지대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석 곳곳에 총탄 자국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한국전쟁 당시 생겨난 탄흔들로 전쟁의 아픈 상처를 엿볼 수 있는 흔적들입니다. 지지대비를 지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랜 수령을 자랑하는 소나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바로 노송지대입니다. 너무 멋져요. 멋지죠? 네, 당초에 이게 총 몇 그루나 있었던 거죠? 처음. 정조가 육릉의 신목관한테 네. 1000냥을 주면서 네. 심으라고 한 양이 네. 소나무는 500주, 500주. 그다음에 응수버들은 40주였거든요. 그냥 540그루가 네, 당초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130그루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심었던 것 중에는 38그루만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심은 것 중에 합치면 것까지 130그루. 사철 푸른 소나무가 풍경화처럼 펼쳐지는 노송지대. 세월이 흘러 대부분의 소나무들이 고사했지만 오늘날 130여 그루의 장송들이 여전히 길목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의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어줍니다. 오감을 호사롭게 만드는 노송지대를 지나 또 다른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진 서호천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수원의 명물이자 우리나라의 단 하나뿐인 박물관 해우제를 만나게 됩니다. 해우제가 네네. 화장실 해우소의 그 해우예요? 네. 해우제 박물관이 많아요. 없죠. 내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고 세계 유일한 거죠. 네. 이게 어느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예. 만드신 거죠? 전 수원시장이셨던 고 심재덕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2002년 월드컵 할 때 네. 그때 이제 화장실 문화 이제 보급을 이제 철저했었죠. 그래서 세계 뭐 화장실 협회라는 것도 만드시고 그래서 또 아름다운 화장실 콘테스트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화장실이 깔끔해진 건 여기가 지금 근원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심재덕 시장님의 네. 아주 공헌이 지대는.
화장실 문화전시관 해우제는 고 심재덕 시장이 실제 살았던 건물로 지난 2010년 개관했는데요. 이곳에선 국내외 화장실 자료와 아름다운 수원의 화장실 수상 작품 및 화장실과 관련된 재미있는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해우제 구경을 마친 후 계속해서 도보 여행길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한낮의 햇볕이 뜨거운 여름이지만 서촌으로 이어진 이 길은 수풀이 우거져 있어 잠시 더위를 식히기 그만인데요. 그리고 서호천길에는 서호천의 시원한 물줄기를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서호는 자연 발생적 호수가 아닌 농업 용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로 서호가 만들어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시금 정조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서호는 그 정조께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현룡원에 모시고 그 화성의 읍치를 현재 수원으로 옮긴 다음에 조성한 신도시인 수원의 발전을 원하면서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농업이 잘 되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수원이라는 신도시 주변에 4개의 저수지를 조성하는데 그게 이제 북쪽에 만석거가 있고요. 남쪽에 육릉 앞에 만년제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 서쪽에 서호가 있고요. 동쪽은 수원시의 지동이라는 곳에 동호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개의 호수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호수가 바로 서호예요. 정조시대에 조성된 저수지 중 가장 보존이 잘 돼 있는 서호. 사실 이곳은 생활하수와 각종 오폐수로 오염되던 것을 1998년부터 하천 정비 사업을 벌여 수지를 복구시켰는데요. 이후 생태 도심 하천으로 조성.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호천 내에는 서호공원이 자리해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서호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어줍니다. 여기는 저 수원 저기 그 서호가 저수지가 오래된 저수지라 공원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 애들 데리고 놀기 아주 좋아해요. 새들도 많고 오리도 많고 그러니까 볼 게 많으니까 이제 데리고 많이 오죠. 공기 맑고 또 저녁에 우리 나이 먹으면은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서 잠이 안 오니까는 그냥 한 바퀴 돌고 가고서 가서 씻고 하면 이제 잠이 저절로 오더라고요. 근처에 이런 호수공원 있으니까 어떠세요? 아 좋죠. 정말로 우리 또 젊은 사람들도 뭐 일요일 같은 데는 좋지만은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도 나무 사이로 이렇게 응달로 이렇게 해서 더울 때는 이렇게 해도 좋고 겨울에도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와서 돌아가면 참 좋아요. 수목이 운치 있게 조성된 서호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항미정이라는 이름의 정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서호천을 찾는 사람들의 쉼터가 된 항미정. 항미정은 정조가 축조한 서호가 아름다워 순조 31년인 1831년 서호를 굽어볼 수 있는 언덕에 지은 정자인데요. 서호의 경관과 풍치를 한층 아름답고 돋보이게 하는 명물이 됐습니다. 서호천길의 모든 공간은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는데요. 앞으로 이런 길을 많이 만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 삼남길이 그 해남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까지 합해서 앞으로 그 길이 다 완성된다면 우리가 역사적 의미를 더 살려서 충청도하고 그리고 전라도 같이 조인을 해서 같이 또 어떤 축제를 또 만들 수 있는 이 길에 대한 의미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삼남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길에는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 많은 이야기들을 켜켜이 쌓아가는데요. 오늘날 새롭게 거듭난 삼남길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까요? 앞으로 삼남길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더해져 다양한 이야깃거리로 더욱 풍성해진 도보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